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로벨 TV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현상에 대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즘 병력 특례법 개정을 두고 시끄럽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대상이 누구냐? BTS죠, BTS. 자, 그래서 이게 물론 BTS가 어마어마한 그 밴드 그룹이죠. 밴드긴 하지만은 이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걸 왜 이렇게 문제가 커졌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편 또 들여다보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게 무슨 포퓰리즘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후진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BTS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방탄소년단이었죠.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방탄소년단이었는데 이게 이제 BTS로 이름 바꾸면서 세계적인 스타들이 된 거죠. 미국의 가장 유명한 인기 순위죠.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면서, 그리고 주요 상을 다 휩쓸고 그러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속사가 얼마 전에 상장을 한 빅히트인데 이게 아마 시가총액이 한 4억 원 정도 될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빅히트인데 그 빅히트의 연간 매출이 5천억 원에서 한 6천억 원.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 하고 간접적으로 경제 유발 효과를 보면 한 4조 원 정도 된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BTS 멤버 한 명당 몸값이 약 5,2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소속사에서 이 멤버를 데려가려고 그러면 한 5천억 정도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멤버의 가장 나이 많은 멤버인 본명은 김석진인데 1992년 12월 생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병역법에 의하면 30세까지는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입대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앞두고 군 면제를 시켜야 된다 하면서 그런 요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그 대중문화예술인도 그 병역 특례에 포함시키자는 그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하겠다 그러는데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벌어지고 지금 국회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 일정을 합의를 못 보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 통과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몇 개 발표됐는데 현역병, 제대병, 입영 예정자,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물어보니까 왜 병역 특례를 주냐? 그래서 68.2%가 이제 반대를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근데 18세 이상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니까 여기는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59%가 찬성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되거나 또는 병역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안 된다. 반대. 3분의 2 이상이 반대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면은 성인들은 그 정도 되면은 군대 안 가도 된다 라는 게 이제 한 59%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란이 벌어지니까 이건 공정성에 위반된다, 형평성에 위반된다 그러면서 사회 정의 문제까지도 이제 비화가 됐고, 차제에 아예 병역 특례제를 없애자라는 주장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한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그 병역 특례를 두고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병역 특례 논란은요, 이게 1970년대에 생겼는데 주로 이제 체육인들이죠. 체육인들.
아시안 게임이나 뭐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고 그러면은 이게 국위를 선양했다. 이게 벌써 5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병역 특례, 그러니까 특혜를 주자. 그랬는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고 무슨 국위 선양이 되냐. 특히 뭐 아시안 게임 같은 데서 메달 땄다고 무슨 국위 선양이 되냐. 그런 반론도 있고 이걸 차제에 아예 없애자. 또 하나는 70년대만 하더라도 자원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지금 자원도 부족한데 무슨 메달 땄다고 그 병역 특혜를 주냐. 그런 이제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이건 이중수에다 그거 따면은 연금도 받고 또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도 안 가고 세상에 이런 이중수혜가 어딨냐. 이제 그런 논란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2008년도에 런던 올림픽에서 우리 축구 대표팀이 동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마지막 경기가 일본하고 할 때죠. 2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경기 종료 4분 전에 홍명보 감독이 그동안 한 번도 뛰지 않았던 김기희 선수를 집어넣죠. 그래서 이게 선수 교체를 하면서 뭐 가서 뭐 하라고 지시하는 거. 요 옆에 오른쪽 사진이 패러디한 겁니다. 예. 야, 4분 뛰고 졸지에 예비군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예비군을 군복을 입힌 그 패러디 사진이 그 유행을 했죠. 그래서 홍명보가 입혀준 뭐 김기의 예비군 군복에서 4분 뛰고 병역 특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그 출전한 꼭 경기에 실제 출전한 선수만 병역 특혜를 받는다라는 것도 저는 그건 우스운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그 출전 선수라는 게 상대방의 전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정되는 거지 꼭 출전을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김기희 선수도 논란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김기희 선수는 참 잘하는 선수입니다. 이때만 해도 어렸죠. 지금은 뭐 국가대표급이죠.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 이게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에서 야구가 금메달을 따서 이 그 병역 특혜를 이제 선수들이 다 받았죠. 그런데 야구는 뭐 나가면 우리가 금메달 따는 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국가대표급 어떤 뭐랄까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을 끼워주고 그리고 워낙 많은 선수들이 그 병역 특혜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팀도 아니고 니들 너희 후배들 병역 특혜 주기 위해서 선수들 그렇게 막 끼워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감독이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거 아예 없애자. 그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군 복무, 운동선수건 뭐 연예인이건 군 복무를 둘러싸고 가장 기막힌 경험을 한 사람이 차범근 선수라고 봅니다. 이제 뭐 거의 뭐 70이 다 되셨죠. 진짜 어마어마한 선수였죠. 고려대를 나오고 국가대표를 쭉 하다가 졸업하고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데 공군 축구단, 지금은 국군 그 체육부대지만 그때는 공군 육군이 축구단이 있었습니다. 공군이 잘했습니다. 공군 축구단에 사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뛰었어요. 그러면서 뭐 국가대표도 하고 그다음에 제대를 합니다. 제대 명령을 받고 곧바로 독일 분데스리가 다름슈타트에 입단을 하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게 1978년인데 정말 센세이션이었어요. 70년대에는 최고의 리그가 분데스리가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한국 선수가 가는 거야. 그래서 아마 12월일 겁니다. 1978년에 데뷔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야, 동양에서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무지하게 빠른 선수가 하나 왔구나. 뭐 그런 이제 그 평을 받았는데 그 후에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독일 팬들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봤더니 한국에 다시 가서 다시 그 공군에 입대를 해서 6개월을 더 근무했습니다. 그 사연은 재밌는 거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이제 사병의 복무 기간이 육군이 30개월이었고 30개월 더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공군이 35개월이었습니다. 근데 육군 축구단하고 공군 축구단에서 서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공군 축구단이 짧은데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공군 축구단의 이제 대표자가 차범근 선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우리가 5개월 단축시켜 줄게. 그러면 너 육군하고 똑같아지잖아. 그리고 너 교련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 3개월 복무 단축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럼 너 27개월 만에 제대할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약속을 받고 들어가서 27개월 근무하고 의가사 제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름 슈타트에 가서 데뷔전을 치렀는데, 그걸 본 어느 병무 담당 책임자가, 아니 쟤 어떻게 벌써 제대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알려지니까 그건 말이 안 돼. 예. 그래서 다시 불러. 그래서 6개월 더 근무를 했죠. 그래서 독일 팬들도 황당하고 본인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이제 제대하고 1979년 5월 31일 날 만기 제대를 하고 다행히 다시 분데스리가에 재진출을 해서 만 10년 동안 1989년까지 뛰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차붐, 예, 정말 전설입니다. 분데스리가의 차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그 독일 축구 선수 중에 이제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 베켄바워 아닙니까? 베켄바워가 2006년도에 독일 그 월드컵 조직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센 거죠. 조직위원장을 지내서 그건 이제 대통령도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차붐이 가서 비서한테 내가 왔다고 전해라 그러면은 베켄바워가 회의를 하다가도,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차범근 선수는 정말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유명한 선수였단 말이죠. 근데 군대를 2번 갔다 왔어요. 너무 데뷔전까지 치렀는데, 야 다시 와서 6개월 더 근무해 해서 6개월 근무하고 돌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국 선수인데, 요 사진은 2020년 K리그가 끝나고 이제 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동국 선수의 은퇴식을 진행하는 그 광경입니다. 1979년생이죠. 뭐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선수긴 하지만은 K리그의 진짜 전설입니다. 전설. 예, 이제 전설로 남아가지고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던 월드컵 국가대표팀 선발에 이제 탈락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팀이 4강에 가서 그 멤버들은 전부 다 병역 특례를 받았는데 못 받고 군대를 갔다 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그 K리그에서 뛰면서 2020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만 41세에 은퇴를 했어요. 무조건 오래 있는 게 중요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프로축구인 K리그에서 547경기를 뛰고 228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당 0.4골 정도를 넣었어요. 뭐 국가대표 하면서도 많은 골을 넣었죠. 예. 그런데 이 547경기가 그렇게 출전한 게 얼마나 대단한 거 하면은, 골키퍼를 제외한 미들필더 중에서는 최다 경기입니다. 예. 요 2등 그러니까 그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2등한 사람이 지금 포항 팀의 감독을 하는 김기동 감독이에요. 그분이 501경기를 뛰었어요. 근데 그분도 41세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41세에 은퇴했는데 김기동 감독은 501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이동국 선수는 547경기를 뛰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은 당분간 한 20, 30년 동안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이 출전을 하려면 일단은 부상이 적어야 되죠. 주전으로 뛰어야 되죠. 그리고 주전으로 뛰려면 어떡합니까? 경기력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228골도 이거 깨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예. 본인 스스로 그랬어요. 이거 깨기 힘들 거다, 이동국이.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실력이 좋다는 말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실력 좋은 사람들은 손흥민처럼 외국에 다 나가더라.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거 깨지기 힘들 거다. 이건 깨지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 차범근 선수와 그 이동국 선수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이제 이 군대 병역 특례를 왜 주냐면, 젊은 나이에 군대 가면 경기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특례를 줘야 된다. 라는 것도 큰 그 근거 중에 하나인데, 이 두 사람을 보면 그 분데스리가 진출로 보면은 차범근 선수가 정말 최고고요. 국내 K리그로 보면 이동국이 최고입니다. 근데 경기력에 큰 지장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예, 군대 갔다 와서도 41세까지 뛰었습니다.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예인 중에서는 현빈이 있죠. 현빈.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2010년인가요? 11년에 그 시크릿 가든, 거기서 주인공 김주원으로 나오죠. 그걸로 정말 하지원과 함께 공연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시청률이 뭐 30%가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정말 인기가 가장 끝발이었는데, 갑자기 해병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3월에 입대해서 2012년 12월까지 근무를 하죠. 이 입대하는 날 훈련소 앞에 뭐 무사히 다녀오세요 플래카드 수십 개가 붙고 팬들 수천 명이 몰려들고 야단을 쳤죠. 그런데 해병대 입대해서 연평도에서 근무했습니다. 요 왼쪽 사진은 근무는 아니고 신병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 이제 빡빡 깎고, 뭐 또 위장 크림도 이렇게 바르네요. 요거는 그 실무병으로서 근무할 때 모습인데, 각이 지죠. 역시 키가 크고 잘생겨서 그런지 군복을 입혀놔도 멋있네요. 각이 지죠. 예. 이게 뭡니까? 어차피 30세까지 이병은 연기시켜 놨는데 군대는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에라 갈 바에는 해병대나 가자. 폼이나 잡자 하고 가고, 해병대는 뭐 이 현빈을 그 해병대 홍보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평도에 배치됐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현빈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백령도입니다. 백령도가 안전하겠구나. 거기다가 북한이 괜히 잘못 장난질 했다가는 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도 뭐 나이가 좀 들었지만 그래도 작품 활동 꾸준히 하고, 최근에는 재작년인가요? 재재작년인가? 사랑의 불시착. 이것도 히트 친 거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손예진이랑 같이 공연을 했는데, 거기서 뭐 사랑이 싹 터가지고 결국은 이번 달에 손예진과 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현빈을 보면서 그래, 안 갈 수는 없고 갈 바에는 아예 해병대 가서 폼이나 왕창 잡자. 이것도 아주 독특한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갔다 와서도 뭐 인기에 변함이 없잖아요. 70년대 초까지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이 징병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병제가 아니라 의무병제였죠. 징병제였는데, 그렇다고 뭐 모든 남성이 다 가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드래프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추첨이죠. 추첨했는데, 그때 유명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가 결국은 징병을 당합니다. 1935년생인 엘비스 프레슬리는 1956년에 데뷔를 했는데, 그때까지 로큰롤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대중음악은 뭐 칸츄리나 재즈나 이게 주류였지 로큰롤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로큰롤을 주류 장르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인기가 엄청 좋았죠. 뭐 잘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뷔한 지 2년 만에 징병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독 가서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제대하고 나서 60년대 뭐 엄청나게 그 활약을 했고, 그러다 잠깐 은퇴했다가 1973년 하와이 공연을 계기로 해가지고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도 마찬가지지만은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 활동하는데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겁니다. 이 두 사진은 영화의 장면이 아니고 스웨덴 여군입니다. 스웨덴도 우리와 같이 징병제인데 거기도 뭐 병력이 뭐 5만인가 6만밖에 안 되죠. 인구는 1000만이고. 그래서 모두 다 데려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드래프트 시스템 추첨을 해가지고 데려가는데 가면 이렇게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이 왼쪽 사진은 아마 기동훈련을 하면서 기동훈련을 하는 여군 장병 같고 그 오른쪽 사진은 행군을 하는 여군 그 장병 같은데 완전 무장을 했죠. 완전 무장을 했죠. 이게 이제 왜 여성을 이제 징병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의 어떤 안보 위협이 강화가 되니까 여성도 징병을 하자 해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여성들도 군대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다 가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뭐 나토에도 가입하고 스웨덴이 그러면서 병력도 증강할 계획이 있으니까 여성들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그 스웨덴의 여성 군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병력 특례하고 관련해서 법 개정 그리고 BTS가 뭐 군대 가야 되느냐 말았느냐 해가지고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가에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한 1년 반을 그 국가에 복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관련해서 국가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스위스 요한 코사르 사건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남자 요한 코사르. 요한 코사르는 스위스 군대에서 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취재 기자가 돼가지고 시리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시리아에 취재 기자로 입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취재 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시리아 북부에 기독교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서 취재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IS, 이슬라믹 스테이트죠. IS가 막 학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화가 난 겁니다. 요한 코사르가.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인 민병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민병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시리아 북부의 IS 격퇴 작전에 참가를 해서 많은 공훈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 일종의 이제 일부에서는 영웅시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2015년도에 스위스에 귀국했는데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스위스 당국에 의해 가지고 체포당합니다. 그 혐의는 용병금지법 위반이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스위스가 용병으로 언제입니까? 1800년대 초 나폴레옹 전쟁 당시까지도 용병으로 무지하게 활약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용병으로 활약을 하다가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고 비엔나 협약 회의를 하면서 스위스가 우리를 영세 중립국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영세 중립국이 되죠. 물론 군대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절대로 남의 나라 전쟁엔 개입을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만든 법이 너희들 스위스 국민은 절대로 다른 나라의 용병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요한 코사르는 다른 나라 전쟁에 가서 내전이든 뭐든 거기서 학살이 벌어지든 말든 가서 네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용병금지법 위반이다. 이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의 영세 중립국 지위를 해치는 행위다 해서 체포됐습니다. 유죄 판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세 중립국을 추구하고 그거를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전투 행위를 벌이면 안 된다라는 원칙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의인다운 행동을 해도 그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정의롭냐? 그거는 각자에 따라서 틀리죠. 예.
스위스 정부가 더 정의로운 건지, 요한 코사르의 행위가 더 정의로운 건지, 그거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스위스라는 국가는 이 용병금지법을 통해서 영세 중립국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라는 원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드려야 되고, 그래서 원칙에서 예외는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법을 통해서 BTS를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 대중 연예인들도 포함시키자라는 건데, 그렇게 자꾸 예외를 만들어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법을 통해서 자꾸 그러는 거 보면 요즘 국회가 이상한 법을 계속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들어 왔고, 이거는 국민이 입법권을 줬더니 그 입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입법 독재를 하는 겁니다. 참, 그래서 이번 법안을 발의한 그 의원 이름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법 만들려고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주고 입법권을 부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하게 저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봐요. BTS 진이 2년 전에 발언을 했습니다. 또 물어봤어요. 누가 당신 군대 갈 거냐 그랬더니, 병역은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응할 계획이다. 2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지나고 자기네가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또 슬쩍 태도를 바꿔요. 기획사하고 상의하겠다 그러는데, 예, 그 본인이 군대 가는 건데 기획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2002년,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에 있던 그 사건이죠. 유승준 사건. 유승준도 그때 인기가 대단했죠. 그래서 군대 가겠다고 그러고 신체 검사도 받았는데 결국은 입영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정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려가지고 아직도 비자를 안 내줘서 못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그 정부가 아주 지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법을 통해서 그런 특정 집단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주겠다. 예. 자꾸 그렇게 예외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1970년대에 그 법이 만들어질 적에 대중 연예인을 못 넣은 거는 실책일지 몰라도, 물론 BTS처럼 그런 세계적인 대중 연예인이 나올지는 예상을 못했겠죠. 예. 했지만은, 자, 이렇게 누가 문제 제기를 한다 가지고 자꾸 예외를 만들어주면 국가의 원칙이 어디에 서느냐 이 말이죠. 예. 저는 이제 BTS가 군대를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우리가 이제 원칙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뜻에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논란은 쓸데없는 논란이라고 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후진국이야, 이게 파퓰리즘이야,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런 논란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